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4% 음주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속옷 차림으로 모텔에서 투신한 경우 사망한 아들 때문에 상처가 크다고 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22나 200-46099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11월 5일 21시 21분경 원주시 모텔에서 Y와 술을 마시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주치 상태에서 위 모텔 창문에서 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고의적인 자살인지 여부. 망인은 스스로 창문의 열린 부분을 통하여 뛰어내림으로써 자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추락 당시 창문의 구조는 실수로 추락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즉, 망인이 추락한 창문은 침대머리 부분에 맞붙어 위치하고 있었고,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는 140cm, 침대면에서 창문까지는 약 70cm였습니다. 창문은 오른쪽 창이 왼쪽으로 열려져 있었고 위에서 아래로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열려진 창의 가로 너비는 44cm가량이고 세로 높이 약 127cm인데 블라인드가 40에서 50cm를 남겨두고 3분의 2 지점까지 가려져 있었는 바, 확보된 공간은 44cm 곱하기 40에서 50cm에 불과하였습니다. 망인의 키는 164cm로서 앉은 키는 약 89cm, 위팔 사이 너비가 약 43c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침대 위에 앉거나 선 상태에서 실수로 추락하였다고 보기에는 블라인드와 창문 틀 사이에 열려진 창문의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망인에게는 실수 또는 타의에 의한 추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저 또는 방어의 흔적이 없었고, 또한 물리적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망인은 추락 과정에서 회전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보이지 않았고 바닥을 향해 양손과 발을 뻗은 개구리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블라인드에도 손상이 없었는 바 아무런 저항 없이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창문의 샤시 내부면이나 유리면에서 손 등에 흔적이 없었고 침대 시트 및 이불, 바닥, 화장대, 화장실, 창문, 블라인드 등 모텔 내부에서 물리적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망인에 대한 변사자 부검 과정에서 부검이에게 양팔 등에서 저항 시 생성될 수 있는 근육 파열 등에 대한 감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정서상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당시 현장에 있던 Y와 물리적으로 다투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망인이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Y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당심 증인 Y는 각자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 앉아 졸고 있었다. 망인이 뛰어내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지만 조금 졸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사람은 없고 해서 느낌이 이상하여 창문 쪽을 내다보았다. 밖이 어두워서 망인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고 혹시라도 망인이 떨어졌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같이 죽으려고 뛰어내렸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이 사건 사망 사고 전에 망인이 창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고 증언하면서도 졸다가 깨어 망인이 보이지 않자 실내나 주변에서 망인을 찾는 대신 추락사고를 직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만일 Y가 열려진 창문을 보고 자신이 목격하지 못하는 사이 망인이 추락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면 밖에 나가서 상황을 확인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망인 추락 50초 뒤에 망인을 따라 창문으로 뛰어내린 점, 이에 대하여 Y는 망인이 뛰어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게 진술할 뿐 행동의 이유나 동기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Y는 이 사건 사망사고 직후 경찰 조사 시 망인이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망인과 술을 마시며 다소간의 말다툼을 하였다. 망인이 5년 전에 죽은 아들에게 가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 또한 죽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방법으로 뛰어내렸다. 또는 사건 당일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자신은 바닥에서 망인은 침대 위에 걸터앉아 각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망인이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망인이 떨어진 이후 창문 밖을 보니 잘 보이지 않았지만 죽었겠다고 생각하였고 자신도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해서 죽으려고 뛰어내렸다. 망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자살을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고 직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Y가 망인의 추락 이후 보인 행동의 이유나 동기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점, 타의에 의한 추락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Y가 자신의 관여를 숨기기 위하여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쟁점,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음주 상태로서 Y는 당시 망인이 빈속에서 술을 마셔서 몸을 흐느적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Y와 사이에 다소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텔 내부에서 물리적인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 과정에서 저항 시 생성될 수 있는 근육 파열 등의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는 바, 망인이 격렬한 다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자신의 어깨 높이와 너비 정도의 높고 좁은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렸는 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살 무렵 망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자살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스로 자살을 결심하고 그 결심에 따라 실행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